자, 보겠습니다. 합성함수의 정의를 먼저 볼 건데 뭔가를 합성한다는 거는 약간 이렇게 합치는 느낌이 있잖아요.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를 합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합치냐?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함수는 x에서 y로 간다라고 했을 때 x는 정의역이죠. 그럼 이 x라는 점이 y로 대응이 된다라는 것이 함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y값은 fx다라고 해서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근데 합성함수라고 하면은 얘를 한 번 더 함수에다가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함수값을 다시 한번 어떤 공역에다가 대응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름이 f였기 때문에 fx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g라는 함수에 대해서 대응을 시켰대요. 그러면 이 fx가 gx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니까 g 안에 fx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합성 함수 기호는 이렇게 책에 나와 있죠. 빈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거든. 그래서 f랑 g를 합성했다라고 해서 g 합성 f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x를 대응을 시키면 g 안에 fx라는 함수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가 바로 합성 함수의 정의입니다. 정의. 자, 그러면 원래 fx의 정의역은 x였어요. 그쵸? 정의역 집합으로 씁시다. x였어요. 그러면은 치역, 공역은 뭐였죠? 집합? y였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g라는 함수 기준에서 보면은 g의 정의역은 몇인 거예요? y인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공역, 치역은 z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를 합쳐버리게 되면 g와 f를 이렇게 합쳐버리게 되면 정의역은 뭐라고 해야 돼요? 시작하는 점. 그렇죠. x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역이 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까지 가는 그 과정을 합성함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죠? 자,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려야 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어요. 얘가 F, 얘가 G래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렇게 말을 해.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러면은 너네는 이 G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1이라는 숫자랑 가까이 있는 F에다가 먼저 대응을 시켜줘야 돼. 그러면 F1을 먼저 구해야겠죠? 제 화살표를 안 그렸네요.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미 딱 대응이 되어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F1은 몇이야? 이 그림에서. 그렇죠. 5죠. 그러면은 이 5를 다시 한번 G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5는 어디로 가요? 8로 가요. 이게 합성이라고. 그래서 1에서 시작해서 5를 거쳤다가 8로 가는. 그래서 얘의 함수값은 8이다 라고 써줘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얘는 뭡니까? 6으로 갔다가 7로 간 거니까 얘의 함수값은 7이다 라고 해줘야 되고 마지막 3도 3이 4로 갔다가 9로 갔어요. 그럼 얘의 함수값은 9다.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이번에는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주어졌다고 쳐볼게요. fx가 3x고 gx가 x 플러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때 g 합성 f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뭘 먼저 구해야 된다고? f1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럼 f1 구하면 얘는 3이네. 그래서 g3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3을 대입합니다. 그럼 이 합성함수의 값은 몇이다? 5다.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어도 구할 수 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방금 이 똑같은 예시를 가지고 g 합성 fx의 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이 fx라는 값을 g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g 안에 fx가 이렇게 쏙 들어가요. 근데 우리 이 g라는 애 입장에서는 fx를 3x로 고쳐서 쓸 수 있어. 왜냐면 fx는 3x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g
3x다 라고 써주면 이 3x를 어디다 대입해야 될까요? gx의 x 부분에다가. 그쵸? 그래서 x에다가 쏙 집어넣었더니 3x 플러스 2가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으로 쓴 다음에 대입을 해봐도 똑같이 5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으로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함수값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합성함수 단원에서. 책의 오른쪽 페이지에 성질 나와 있는 거. 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1번은 네, 뭐라고 써져 있죠? 1번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찬찬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성질들을 배울 때 교환 법칙은 성립한다, 뭐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근데 거의 고등 과정에서 유일하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예요. 합성함수가. 그래서 F 합성 G랑 G 합성 F는 엄연히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F 합성 G에다가 X를 대응시켰어. 그러면은 FGX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G 합성 F에다가 똑같이 X를 대응시키면 GFX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네 둘은 정의역이 서로가 GX고 FX야. 그럼 뭐가 달라? 정의역이 다른 거야. 정의역이 다르고 그리고 함수값은 F랑 G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치역도 다르죠. 그럼 얘네들은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정의역과 치역이 같아야 한다였거든요. 그래서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두 개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이게 그냥 F, G, H 순서대로 이 함수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라 그냥 H도 또 다른 함수라고 보면 돼요. 이번에는 결합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은 성립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나 괄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수학은 증명을 참 좋아해. 저도 좋아해요. 하하하하. 자, 그래서 이렇게 x를 갖다가 붙이면 뭘 먼저 연산해줘야 돼? 괄호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당연히 이렇게 합성을 시켜줘야겠죠? 그러면은 H 합성해준 다음에 G 안에 fx가 이렇게 들어가는 꼴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요거를 다시 한번 H랑 합성한다 라고 치면 어떻게 돼? H 안에, 맞아요. H 안에 gfx가 요렇게 쏙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변에 있는 이 식도 x를 대응시켰을 때 어떻게 되나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x를 대응하면 이 fx 자체를 여기다가 합성시킨다고 봐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hg에 fx가 이렇게 쏙 들어갈 건데, 얘도 당연히 순서대로 합성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아졌으니까 아, 결합 법칙은 성립을 하는구나 라고 성질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증명하는 방법까지 뭐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이런 식의 증명을 계속 연습을 하면은 합성함수도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아, 여기 써져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i라는 알파벳 보일 거야. 그 i에다가 항등함수라고 써주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x에서 x로 가는 함수, 항등함수 배웠습니다. 자, 얘에 대한 성질은 뭐냐? f 합성 i랑 i 합성 f가 같고요. 그 값은 항상 자기 자신 f로 나와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죠. 왜냐면 f 합성 i에다가 x를 이렇게 씌웠어. 그러면 i의 x는 뭐야? x. 그렇지. 자기 자신으로 나와야 되니까 얘는 당연히 x죠. 그러면은 그냥 fx예요. 이렇게 가나 아니면 i 합성 f에다가 x를 대응시키면 fx에다가 i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i fx. 그럼 이것도 자기 자신으로 나와야 되네? 그럼 뭘로 나와요? fx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 값과 요 값이 같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은 같다고 두면 되고 그 값은 F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끝. 네, 개념 끝. 너무 간단하죠? 뒤로 넘길게요. F 합성 G랑 G 합성 F가 같다라는 것을 성립하도록 하는 미정계수를 정하래요. 아까는 분명히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지금 교환법칙을 성립하게 만들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아까 설명했던 거는 그냥 법칙, 성질이에요. 그냥 교환법칙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성립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그 당연히 있는 그 경우를 한번 찾아보세요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 혼동되면 안 돼. 이렇게 두 개를 같다라고 했다고 해서 뭐야 교환법칙 성립하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했죠? 자, 두 함수 fx는 3x-4고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래요. 그랬을 때 두 개가 교환법칙이 성립하도록 만들어라. 두 개의 함수식을 같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f 합성 g부터 구해볼게. 자, gx를 f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f 안에다가 이 식 그 자체를 그대로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다 집어넣어라? f의 x 자리에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x 자리에만 넣는 거니까 나머지 애들은 건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g 합성 fx를 구하려면 g 안에다가 fx의 식 3x 마이너스 4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x 자리에다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x 마이너스 4 플러스 k 이렇게 놔야 된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같게 만드는 k를 구하시오. 쭉쭉쭉 대입해서 미정계수법으로 구했더니 k가 6으로 나왔다라는 말인 겁니다. 유제 6번 fx는 2x-3이고 1차 함수 gx에 대하여 라고 했어. 안 나와 있죠? gx가. 근데 1차 함수니까 뭐라고 넣어야 돼? 그렇죠. ax 플러스 b 이렇게 놉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f 합성 g부터 해볼게요. 2x-3에다가 ax 플러스 b를 그대로 대입하는 거니까 2 곱하기 ax 플러스 b 마이너스 3이야. 전개하면 2ax 플러스 2b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g에다가 fx의 식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니까 a 곱하기 2x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돼요. 그쵸? 그러면 2ax 플러스 마이너스 3a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차피 2ax 두 개는 똑같고요. 2b-3이랑 마이너스 3a 플러스 b를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뭐 바로 나오지는 않겠네요. 3a 플러스 b가 3이다 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제를 봐야죠. 그랬더니 조건이 하나가 더 있었네. g2가 0이래요. 그래서 g2를 대입을 해보면 2a 플러스 b가 0이다 라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연립을 하면 a랑 b가 나오는 거겠죠. 나오신 분 a 몇이에요? 3, b는 마이너스 6. 좋아요. 그래서 gx가 3x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이제 식을 정리하면 답은 g4는 12 마이너스 6이니까 6입니다. 이렇게 나오네. 됐으면 뒤로 넘겨서 필수 3번에 별표를 크게 한번 쳐주세요. 자, 대표 3번 왜 중요하냐면 식을 구하래. 다 썼니?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자, 필수 3번은 hx를 구하래요. 얘는 아무런 정보가 없고 그냥 뭐만 나와 있냐면 fx, gx의 식이 주어져 있고 f랑 h를 합성한 게 gx랑 같다. 이렇게만 써져 있습니다. 그럼 얘를 보고서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hx라는 식을 fx에다가 대입을 한 거야. 그러면은 fhx는 gx다라는 게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대입을 했을 때 hx는으로 식을 정리하라는 거야. 그래서 요 유형은 그냥 식을 정리를 할 수 있냐? 그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hx는 우리는 어차피 몰라요. 그래서 hx를 그냥 한 덩어리로 보고 이 hx를 fx에 있는 x 자리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hx 플러스 2는 자 gx 4x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너무 쉽죠? 이제 2만 어떻게 하면 돼? 2항하면 돼. 그래서 hx는 4x 제곱 마이너스 5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죠. 이건 좀 쉬운 버전. 자, 그럼 2번으로 넘어와서 2번에는 fx를 h에다가 대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fx를 요 안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gx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hx예요. 근데 우리가 h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랬죠? 그럼 그냥 그대로 써요. 그리고 fx에 대한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걔가 4x 제곱 마이너스 3이다 라고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들아,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뭔가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 그럼 그럴 때는 치환을 해주는 거야. 자, 이 부분을 t로 치환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ht는 4x 제곱 마이너스 3이 되죠. 어때요? 문자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만 t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 봐봐. 우리 x 플러스 2를 t라고 치환했잖아. 근데 x를 t에 대한 식으로 바꾸려면 여기를 x는으로 바꿔서 t-2로 바꾼 다음에 대입하면 되지 않겠어? 그쵸?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t-2를 대입을 하면 ht는 4 곱하기 t-2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쭈루루룩 세워지는 거죠. 전개해보면 4t 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hx인데 선생님 그냥 이거 t로 우리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함수잖아요. 함수는 그냥 내가 뭘 집어넣는지에 따라서 뭐가 나오느냐. 그게 함수의 정의예요. 그러면 내가 얘를 t로 놓든 x로 놓든 상관없다는 거야. 근데 답을 쓸 때는 x로 바꿔야지. 왜냐면 ht를 구하여라가 아니라 hx를 구하여라잖아. 그러면은 답만 바꿔서 써주면 돼요. hx는 4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3이다. 이렇게 써주면 끝이야. 됩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환을 써야 된다. 네. 쉬운 버전, 조금 어려운 버전. 자, 어려운 버전 유제 7번에 있거든요. 요거 t로 치환해서 문제 한번 풀어봐. 네. 유제 7번. 자, t로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은 x만 t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된다고 했으니까 3분의 x 플러스 1은 t다. 그러면 x 플러스 1이 3t다. x는 3t-1이다. 이렇게 관계식 바꾸면 끝나. 왜냐면 x 자리에다가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ft는으로 정리하면 2로 곱해서 6t-2 플러스 1 해서 6t-1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답을 쓸 때는 그냥 개명, 이름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fx는 f 구하는 거 맞아? fx는 6x-1이다. 이렇게 써주면 끝인 거죠. 그래서 치환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고, 자, 옆으로 넘어오면 합성함수 마지막 유형이에요. 자, 일단 추정 봅시다. 자, 추정은 뭐냐? 합성함수가 이렇게 문제에서 항상 이렇게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던지 아니면 유제 10번처럼 F1은 F, F2는 2개 합성한 거, F3는 3개 합성한 거,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기호 따위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몇 번 합성했는지에 따라서 그 숫자를 요 위에다 적어 놓을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F에 20이라고 하면은 20번 합성한 거겠죠. 근데 너네 20번 합성할 거야? 안 할 거야. 나중에는 막 여기다 막 1000 막 이렇게 나와. 그러면 1000번 합성할 거냐고. 안 할 거야. 그래서 추정이 무슨 말이냐? 규칙을 찾으라는 겁니다. 규칙을 찾아서 이쯤이면 요 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를 추정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럼 봐봐. 지금 fx가 x 플러스 2래요. 그러면 f1x가 x 플러스 2인 거고 f2x는 얘를 2번 합성한 거잖아요. 그럼 이 x 플러스 2라는 값을 x에다가 다시 한번 대입해서 계산한 거야. 맞죠? 그러면 x 플러스 2를 x에다 대입하면 x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자, 이렇게 3번 합성을 해요. 그럼 내가 가장 직전에 구했던 그 함수 값을 다시 한번 x에다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4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x 플러스 6이 돼요. 지금 뭐만 계속 바뀌고 있죠?
뒤에 상수항만 2씩 늘어나고 있어. 그럼 이런 식으로 늘어나다 보면 fnx는 몇일 거다? x 플러스? 그렇죠. 여기 1일 때가 2고 2일 때가 4고 3일 때가 6이면 n일 때는 2n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추정이에요. 추정. 별거 없죠. 그러면은 F20에다가 10을 대입한 거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F20의 10은 뭐냐? X 플러스 20, 40에다가 10을 대입한 거야. 그러면 답은 50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거 헷갈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추정이라고 하고